안녕하세요. R3F를 이용한 3D 웹 개발의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는 3차 공간에서 어떤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놓고 회전시키며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변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3D 공간은 최종적으로 2차원 모니터 화면에 출력되는데요. 3D 공간의 좌표계는 X축과 Y축, Z축으로 구성됩니다. R3F는 3JS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3JS는 웹 표준 기술인 웹GL과 또는 웹 GPU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웹GL에서 사용하는 3D 좌표계의 초기 상태를 보면 X축은 모니터 화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평 방향이고요. 오른쪽 방향이 플러스이고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Y축은 수직 방향인데요. 위쪽이 플러스이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Z축 방향은 모니터에서 사용자가 있는 방향이 플러스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가 Z축에 대해서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에는 회전 방향을 볼까요? R3F에서 회전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즉, 플러스 45도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45도 회전한 것이고요. 마이너스 45도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을 말합니다. 각도의 단위는 라디안이고요. 일반적인 도 단위를 라디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파이 나누기 180을 곱해주면 라디안으로 변경됩니다. 3D 객체에 대한 변환, 즉 트랜스포메이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 이동, 그리고 회전, 마지막으로 크기 변환입니다. 3차원 객체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메쉬이고요. 이 강좌에서는 이 메쉬에 대해서 이동, 회전, 크기에 대한 변환을 살펴보겠습니다. VS 코드를 실행하고 지난 강좌에서 만든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하나 열고요. 여기서 npm run dev를 입력하고 이 링크를 컨트롤 키와 함께 클릭해서 실행 결과를 표시합니다. myElement3D에 대한 코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즉, 이 메쉬에 적용된 회전 변환과 관련된 코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이 use 프레임도 삭제하겠습니다. 메쉬에 대한 변환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3차원 축을 화면상에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A6 헬퍼를 추가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축이 보이는데요. 축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다음 속성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화면을 회전시키도록 하기 위해 컨트롤을 추가하겠습니다.
5빗 컨트롤스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드레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새로운 터미널을 열고요. 그리고 여기서 npm install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합니다. 설치가 되었다면 이 터미널은 종료하고요. 그리고 다음 코드를 추가합니다. 이 오비 컨트롤스에 대한 인풋 문도 입력하시고요. 저장하고 실행 결과를 보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회전할 수 있고요. 또 휠을 이용해서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좌표축을 보면 이 빨간색이 X축이고요. 초록색이 Y축이고 파란색이 Z축입니다. 이 메쉬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겠습니다. X축으로 이만큼이니까 2, 0, 0이라고 입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동된 거리가 2입니다. 이번에는 Z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겠습니다. X, Y, Z축이니까요. 이 세 번째에 2라고 입력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된 걸 볼 수 있고요. 또 Y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이 코드는 다음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X축과 Z축으로는 어떠한 이동도 없고요. 단지 Y축으로만 이동이 있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X축으로만 이동하는 거고요. Z축 이동, Y축 이동. 다음은 회전 변환입니다. 현재 Y축으로 이만큼 이동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Y축으로 45도 회전하겠습니다. 회전은 로테이션이고요. Y축이므로 X에 대해서는 0, Y축으로는 45도, Z축으로 0도 회전입니다. 라디안 단위를 사용해야 하므로 이 45도에 파이 나누기 180을 곱해줘야 합니다. 보시면 Y축으로 45도 회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전에 대한 코드는 다음 코드와 동일합니다. 현재 Y축에 대해서만 회전되었으므로 로테이션 Y라고 하고요. 이렇게 코드를 변경하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X로 바꾸면 X축으로 45도 회전한 거고요. Z라고 하면 Z축으로 45도 회전된 거고요. 회전을 위한 각도를 라디안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이 나누기 180을 곱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음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인풋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렇게 변경해주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기 변환입니다. X축으로 크기를 2배 키우겠습니다. X축으로 2배, Y축으로 1배, Z축으로 1배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크기가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이 X축으로 크기가 변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모델에 대한 좌표계를 표시하겠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즉 이 메쉬에 대해서 자식으로 A6 헬퍼를 이 A6 헬퍼를 입력하고요. 보시면 새로운 좌표계가 생겼는데요. 이 좌표계는 이 모델에 대한, 즉 이 메쉬에 대한 로컬 좌표계입니다. 이 좌표계를 보면 이 빨간색 계열의 이 선이 X축입니다. 코드를 보면 크기를 X축으로 2배만큼 키우고 있는데요. X축은 이 빨간색 선이 X축이므로 이렇게 크기가 X축 방향으로 2배만큼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전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전은 Z축으로 45도만큼 회전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Z축은 이 파란색 선이 Z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Z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45도 회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회전 각도를 변경해 보면 이렇게 Z축으로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처음에 봤던 이 좌표계는 무엇일까요? 이 좌표계를 월드 좌표계라고 합니다. 3차원 장면을 구성하는 모든 객체는 이 월드 좌표계를 기준으로 자신만의 로컬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표계에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 의해서 구성된 좌표계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이 월드 좌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월드 좌표계에 대해서 이 메쉬의 로컬 좌표계가 자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쉬를 부모로 하고 이 메쉬에 또 다른 자식 메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메쉬의 모양은 구체로 하고요. 그리고 재질은 이 재질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구가 이렇게 공간상에 나타난 이유는 부모가 되는 좌표계의 영향을 그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구의 부모는 바로 이 메쉬인데요. 부모가 되는 이 메쉬가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고 Z축으로 45도만큼 회전했으며 크기는 X축으로 2배만큼 키워졌으므로 자식이 되는 이 빨간색 구도 동일한 변환이 적용됩니다. 이 빨간색 구의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스케일을 모든 축에 대해서 0.1로 지정하고요.
빨간색 구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이 육면체에 가려졌는데요. 이 육면체를 반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구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겠습니다. 이 빨간색 구에 대한 로컬 좌표계 축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좌표계 축을 크기를 이렇게 5배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구에 대한 로컬 좌표계 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좌표계는 항상 자식 좌표계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육면체를 Z축으로 계속 회전시키면 자식인 이 빨간색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봤던 use 프레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육면체는 이미 use ref를 사용해서 이렇게 참조되고 있는데요. 얘를 이용해서 Z축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모가 회전하면 그의 자식도 함께 회전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